여러분 안녕하세요. 젠으로 살아가기의 젠입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나눠보고자 해요. 제가 왜 30대가 되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제 초등학교 때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생 때는 그 당시에는 조기 유학이 굉장히 붐이었던 시대였어요. 당시에는 정말 조기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 부모님이 많으셨고, 제 초등학교 친구들도 대부분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또는 졸업하자마자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등 해외 곳곳으로 이민을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부러웠고, 나도 유학 가고 싶다. 내 친구들 다 해외로 나가는데 왜 나는 유학 안 보내주냐 이러면서 엄청 때를 썼었어요. 근데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유년 시절은 같이 가족으로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조기 유학은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냈던 건 정말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 어린 마음에 조기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못 가서 이 꿈을 계속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고등학생이 됐는데 저희 오빠랑 저랑 딱 2살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고2 때 이제 오빠가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오빠 친구들 몇 명이 교환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인생의 첫 목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대학교를 가야겠다. 그 이유는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서 무조건 대학교는 가야겠다. 이런 목표 설정을 하게 돼요. 열심히 공부를 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학교 안에서 나름 그래도 공부를 좀 한다는 학생들 그룹에 속했었거든요. 그랬지만 고3 때 저는 정말 인생 최대의 첫 슬럼프를 맞닥뜨리고 결국에는 재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집안 분위기가 집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 부모님께 기숙학원을 보내주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기숙학원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재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운이 안 좋았던 걸까요? 2011년 수능이었는데 보통 예전 같았으면은 1등급 나올 게 2등급이 되고 이렇게 등급이 좌지우지 될 정도로 조금 많이 치열한 수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 안전빵이라고 넣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대기를 받고 진짜 삼수를 할까봐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입학을 하게 됩니다. 막상 대학생이 됐는데 저는 사실 대학생이 되면 엄청난 걸 배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대학교 1학년 때는 그렇게 깊이 있는 수업을 듣진 않잖아요. 저는 특히 공대였으니까 수학이나 과학을 같은 전공의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어야지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학교인데 고등학교랑 다른 게 뭐지?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학교에 대한 실망과 내가 생각한 곳이 이런 곳이 아닌데 이런 마음을 품고 부모님께 휴학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나는 반드시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서 영어 준비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내가 뭘 진짜 좋아하는지 알아야겠다 라면서 저희 엄마께 계획서를 제출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으셨지만 어쨌든 제가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고등학생 때부터 계속 쭉 해왔기 때문에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1년간 휴학을 하면서 교환학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에 복학을 하고 2학년 1학기 3월에 교환학생 지원서와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모두 준비해서 2학년 1학기 때 면접을 보게 돼요. 근데 그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학년이 대부분 3, 4학년, 4학년은 이제 취준생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3학년들이 지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2학년이었잖아요, 당시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면접관님께서 지금 3학년들이 지원을 많이 했다. 근데 너는 내년에라도 갈 수 있지 않느냐. 3학년이나 4학년들은 이제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살짝. 아니, 이게 나이랑 무슨 상관이야. 조건이 맞다면, 내가 능력이 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보내줘야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면서 면접 보는 중에 그 면접관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했고 내가 가야지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면접 보는 동안에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행히 교환학생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1년 동안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됩니다. 제가 정말 교환학생을 가고 싶었던 이유는 한국과 얼마나 다른 교육을 해주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전공 수업 하나랑 그리고 영어 수업, 예체능 수업 이렇게 한 3-4과목을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교수님을 많이 괴롭히는 학생이었어요. 교환학생을 가서도 교수님 오피스에 가서 질문하고 하면서 교수님과 나름 좀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첫 학기를 잘 마치고 첫 학기 말미에 그 전공 수업 교수님께서 본인이 현재 자신의 실험실 어시스턴트를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교환학생 왔는데 해봐야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저는 외국인인데 혹시 저도 그 교수님 실험실 조교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당연히 된다고 하셔서 그 다음 학기 교환학생 2학기부터는 교수님 실험실에서 보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랑 조금 더 가까워지면서 제 미래의 계획 그리고 뭐 저의 고민 등등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한국에 돌아가기 한 2달 정도 남겨두고 교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그 제안은 혹시 미국에 있는 대학원을 갈 생각이 없느냐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원이라는 곳에 대한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은 없었는데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대학원? 그런가?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정말 너무너무 향수병이 심했고 지금 당장 한국에 가서 가족들이랑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는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대학교 3학년 2학기로 복학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물론 취준생들 굉장히 바쁘고 치열하겠지만 저희도 그 당시에는 이제 스펙을 쌓아야 된다. 뭐 영어도 그렇고 대외활동, 봉사활동, 인턴 등등 스펙을 쌓아야 된다라는 게 심했어서 나는 환경공학과인데 나는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될까 하면서 그때 독취사 카페에서 막 찾아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붐으로 일어났던 단어가 바로 기후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 기후변화센터라는 곳에서 대외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개념들이 있구나. 학교에서는 이런 수업을 배우진 않았지만 정말 흥미롭다. 나 이런 쪽에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졸업하고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는 방향성을 잡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기후변화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찰나에 저희 과 교수님께서 너는 앞으로 졸업하면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 요즘 기후변화 관련돼서 관심이 생겨요 교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교수님께서 나 지금 정부과제 그거 관련돼서 할 건데 너 같이 일해볼래? 라고 제안을 해주십니다. 좀 운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흔쾌히 교수님 연구실에서 약 1년간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2번째 목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기후변화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 이쪽 관련돼서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학원을 알아보게 됩니다. 대학원을 알아보는데 약간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정보에 대한 한계도 있었지만 어떻게 그 과를 결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곳곳에 뻗어 있는 선배들을 컨택하기 시작합니다. 선배님들께 이제 전 석사, 박사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조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니 거의 100%? 99%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정확한 목표를 정해야 된다. 네가 정확하게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그거를 알고 석사나 박사에 지원을 해야 그래야 조금 더 성공적인 학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당시에 저는 그냥 막연하게 기후변화였지 내가 뭘 하겠다라는 목표 설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교수님이랑 같이 일했던 것 같은 일을 하는 회사에 들어가야겠다 라고 해서 그런 회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교수님과 함께 했던 프로젝트에 기업 쪽에서 컨설팅을 해주던 기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업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됐고, 그 회사에 지원을 해서 서류 통과, 1차 면접, 2차 면접, 그리고 한 달간의 수습 기간, 그리고 한 달 후에 PT 면접까지 다 무사히 통과를 한 후에 이제 정직원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회사에는 거의 90% 이상이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거의 유일하게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나도 조금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나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확실히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가 방향성이 잡혔고, 그래서 회사 3년차 때 다시 석사 과정을 찾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연구하고 있는 교수님, 그리고 그 과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대부분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를 가고 싶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아니 너는 계속 서울에서 나고 자란 애가 왜 지방에 혼자 가서 살려고 하느냐,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알아봐라 하셨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한국에 있는 포항, 대전보다 더 먼 미국에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서울에 위치한 대학교를 알아봤지만 제가 딱 원하는 공부를 찾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3번째 목표, 미국 석사 가기를 설정합니다. 제가 고민을 하고 있을 당시에 이제 저희 짝꿍님과 저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제가 취준을 할 때 처음으로 짝꿍님을 만났었는데 짝꿍님과 그 당시에 연애한 지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저희 짝꿍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현재는 미국 시민권자였거든요. 한국에 잠깐 나왔을 때 저를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짝꿍님께서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근데 이제 저도 대학원을 이제 알아보는데 참 한국에는 나와 딱 정확하게 맞는 대학교가 많지 않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화하는 속에서 이제 짝꿍님이 저에게 제안을 했죠. 이전부터 미국으로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는 것 같은데 나랑 같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먼저 해줘서, 그래서 부모님과 잘 얘기를 나눈 후에 그럼 결혼을 해서 같이 미국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저는 1년 동안 미국 석사 지원 준비를 하면서 학교 지원을 하고, 저는 LA에 있는 USC를 선택해서 석사 과정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입학을 잘했고 현재 이제 마지막 학기를 진행 중인데, 진짜 제가 해왔던 일을 쭉 돌이켜보면 사실 저는 20대가 저에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내가 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고 뭔가 제 자신에 대한 한계를 많이 느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현재 석사를 잘 마무리하고 다행히 이제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아직은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일을 할 예정이고 지금 짝꿍님이랑 둘이 오순도순 잘 살아가고 있지만 우선은 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현재로서는 제 인생의 목표인 것 같아요. 추후에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기면 또 도전을 할 것 같고, 뭐 정말 박사가 하고 싶으면 더 나아가서 박사 과정을 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꿈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하지? 물론 그건 꿈이니까 그게 현실 가능해? 라는 생각보다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뭐 목표라든지 꿈을 설정하셨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내가 뭐라고? 라고 생각하기보단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돌아서라도 가면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괜찮으니까 그곳에 도달하려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다른 궁금하신 부분 또는 뭐 본인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